자, 어떤 사람들은 프렌드 함수가 객체 지향 방법론에 대해서 요구하는 데이터의 은닉, 자, 은닉된 데이터를 얘가 뭐 set x와 마냥 프라이빗 데이터를 접근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대해서 객체 지향 방법론하고 어긋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프렌드 함수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수행 속도를 빠르게 할 때, 자, get 함수와 set 함수와 마냥 이렇게 우회해서 프라이빗 데이터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좀 더 수행 속도 개선을 위해서 바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할 경우에 프렌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렌드 함수에 대해 개념, 프렌드 클래스, 프렌드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포인터예요. 자, 디스포인터. 자, 책에는 굉장히 장황한 얘기들이 설명되어 있고 하지만은 아마 여러분들이 메모리 구조를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기초로 접근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디스포인터. 디스포인터는 뭘 하는 거냐?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갖고 있다. 자기 자신. 여기서 자신이라는 건 누굴까요?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 스스로가 자기의 주소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스포인터. 이놈은 누가 만들어주느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언제? 객체를 만들 때. 자, 여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 클래스가 있어요. 여기는 프린트와 컨스트럭터가 있네요. 디폴트 컨스트럭터입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는 여기 있고, 그리고 이니셜라이저를 써갖고 값을 x, 프라이빗 데이터는 x로 초기화를 해놨습니다. 자, 프린트 함수는 출력을 하는 거예요. 출력을 하는 것. 자, 여기서 메인 함수를 볼까요? 테스트 오브젝트라는 이름의 객체가 있다. 그러면 그 객체는 테스트라는 클래스의 유형을 보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공간을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러면 이런 크기가 되겠죠. 이런 크기가 됩니다. 거기에 클래스에 정의된 것을 그대로 메모리상에 올려놓습니다. 퍼블릭 테스트, 프린트, 그리고 프라이빗 데이터. 그 프라이빗 데이터는 12, 요놈을 컨스트럭터에 전달을 해서 여기서 컨스트럭터 내부에서 x 값에 할당을 합니다. 12.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에 컴파일러는 요 문장을 하나 집어넣습니다. 테스트 타입, 테스트의 포인터, 테스트 포인터를 가리키는 this 포인터입니다. 테스트의 주소, 현재 이 객체,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가리키는 this라는 이름의 포인터를 컴파일러에 의해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얘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요 그림 마냥 이 this라는 포인터는 현재 만들어진 객체, 즉 테스트 오브젝트 요놈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리켜요.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리켜. 자, 가볼까요? 프린트 함수가 있습니다. 프린트 여기 있네요. 프린트. 자, x라고 출력하면 x값 12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this, 현재 this라는 것은 이 테스트 오브젝트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테스트 오브젝트. 요 주소에 내부로 들어가라. 화살표가 있죠. 내부로 들어가라. 들어가서 x값을 찾아라. x값 있습니다. 10이 출력이 돼요. 또는 this에 this 어디 위치인가요? this는 여기 위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 위치에 dereference 그러면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데이터 영역. 들어가서 dot 오퍼레이터를 썼습니다. x 10이 출력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x값만 이렇게 했지만은 내부적으로 코드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전에 테스트 오브젝트라는 객체를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주소를 가리키는 this 포인터를 만들어요. this 포인터. 타입은 테스트 타입. 테스트 타입이죠. 그거의 주소 영역을 가리키는 포인터. 요놈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this 포인터예요. 기억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객체가 만들어지면 컴파일러는 이 객체 스스로 자신을 가리키는 포인터, this라는 이름의 포인터를 만든다. 그리고 그놈을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메모리 영역,
요 놈의 위치를 가리키는 놈이다. 이러면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프라이빗 영역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내부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디스 포인터입니다. 자, 언제 쓰이느냐? 11장에서도 빈번하게 쓰고 아마 iProgram 2에서 이 디스 포인터는 아주 빈번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될 것, 자기 자신, 객체, 현재 만들어진 메모리 영역의 주소를 가리킨다. 주소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놈은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놈이다. 자, 이때 우선 대표적으로 10장에서는 캐스케이드 함수를 호출할 때 쓰이게 된다. 캐스케이드. 자, 여러분들 필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필통. 여기에 초기화돼서 객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객체.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졌어. 그러면 기본적인 값,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는 값을 가지고 여기 연필, 샤프, 그리고 만연필. 여기에 값을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런데 미닛, set 미닛. 우선 이 만연필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한다. 그러면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뚜껑이 열린 상태의 객체, 변경된 상태의 객체. 그리고 set second, 이놈을 리턴을 한다. 그러면은 리턴된 결과는 이 볼펜의 뚜껑이 열린 상태. 뭐 이 정도로 우선 잠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타임 클래스. 자, 이게 다 앞에 있는 유형과 비슷한데 이게 달라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리턴 타입이 타임의 레퍼런스를 리턴합니다. 타임의 레퍼런스 리턴을 해요. 자, 가볼까요? 자,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이렇게 리턴이 됐네요. 디스 포인터. 현재 내가 만들어진 객체의 주소를 리턴을 합니다. 주소에 디레퍼런스, 그거를 레퍼런스로 봤네요. 레퍼런스. 자기 자신의 객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객체, 수정된 객체. 자, 만년필의 뚜껑이 열린 상태로 리턴을 합니다. set 타임에서 만년필의 뚜껑을 벗긴다. 그리고 벗긴 상태의 객체, 필통 전체를 리턴을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자, 메인 함수로 한번 가볼까요? 자,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디스 포인터 리턴됐고, 리턴됐다. 리턴됐고, 리턴됐다. 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로부터 봅시다. t라는 값이 있습니다. t라는 객체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컨스트럭터가 수행되면서 메모리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이름은 t라는 이름으로. 자, 우선 캐스케이드 연산을 해볼까요? 자, 우선 dot 오퍼레이터는 left to right이기 때문에 우선 요거부터 수행이 됩니다. set hour를 호출하는데 아규먼트는 18을 가지고 전달을 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이름은 t. 그리고 쭉 똑같이 클래스에 있는 내용을 똑같이 메모리상에 올려놓습니다. 그 메모리상에 올려진 놈의 이름을 t라고 붙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작동이 됐기 때문에 초기화되면 hour, minute, second는 0, 0, 0이 될 겁니다. 그리고 디스 포인터가 있어요.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삽입시켜주는 디스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냐? t, 즉 여기서 만들어진 t의 메모리 영역에 해당되는 주소를 가리킵니다. 주소를 가리켜요. 자, 그리고 set hour를 호출했네요. set hour. 자, set hour로 갔습니다. 값이 얼마로 전달됐나요? 18로 전달됐네요. set hour. 여기 있네요. 18이 전달됐어요. 물론 참이 돼서 들어온 18이 hour로 프라이빗 데이터로 카피가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 32번째 줄 지나가면서 hour는 18로 바뀌게 됩니다. 18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리턴을 뭘 했냐? this, 즉 t라는 객체의 주소. 요놈의 뭐를 리턴했냐? 데이터 영역. 여기 있죠. 데이터 영역. 요놈의 주소를 뭘로 리턴했냐?
레퍼런스로 리턴을 했습니다. 레퍼런스를 리턴했어. 자, 포인터는 디스 포인터는 얘를 가리키고 그리고 그놈의 별 표시를 했으니까 디레퍼런스 데이터 영역을 가리켰습니다. 결국 뭐냐? t가 되는 거죠. t가 됩니다. 리턴이 t가 되는 거예요. 리턴이 t 필통이 되는 겁니다. 자, 만년필의 뚜껑을 벗긴다. 그리고 벗긴 상태를 포함해서 필통 전체를 리턴을 한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이 자체는 뚜껑이 열린 상태의 필통, 즉 값이 18, 아오가 18로 바뀐 상태의 t객체가 되는 거죠. t객체가 됩니다. 결론은 리턴은 디스 포인터의 디레퍼런스를 리턴을 했기 때문에 결론은 t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set minutes를 가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t.set minutes이 되겠죠. t.set minute 30이 됩니다. 자, 또 가볼까요? set minute 30이 들어갔어요. 유한값이기 때문에 minutes를 30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바뀐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30이 됩니다. 30. 뭘 리턴을 했냐? 필통 전체. 볼펜의 뚜껑을 벗긴 필통 전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t라는 것은 this라는 것은 뭐냐? 예. 주소. 그 주소에 별 표시. 디레퍼런스. 그러면 데이터 영역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 데이터 영역을 뭘로 받았느냐? 이름표로 받았습니다. 이름표로 받았어요. 그 이름표의 결과는 뭐냐? t가 됩니다. t. 그럼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set minutes까지 통과가 되면은 t.set second가 됩니다. 22. 그럼 set second 또 수행해 봅시다. set second 여기 있네요. 값을 얼마로 전달했나요? 22로 전달했네요. 22. 유한값이기 때문에 second를 22로 바꿉니다. 그럼 값이 뭐냐면 second가 22. 그리고 리턴을 뭐 했냐? this. this는 얘의 t에 현재 갖고 있는 주소 영역. 거기에 디레퍼런스. 그러면은 다시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온다. 데이터 영역을 의미한다. 그놈을 누가 받았냐? 주소로 받았습니다. 아니, 레퍼런스로 받았습니다. 이름표로 받았어요. 그러면 얘의 이름표는 결국 얘가 되는 거죠. 얘의 실체는, 이름표에 대한 실체는 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결과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리턴은 t가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면은 t는 더 이상 쓸모가 없겠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t의 프린트 유니버셜 하면은 18, 30, 22 아웃 미리세컨드가 이렇게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런 과정 캐스케이드입니다. 물결 흘러나가듯이 폭포수가 떨어지듯이 한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세 개의 멤버 함수들이 호출이 됐습니다. 이전 예제에서는 어떻게 됐냐? 이 캐스케이드 연산이 아니었을 경우는 t, set, hour 그리고 set, minute 그리고 set, second 이렇게 세 줄로 표현을 해줬는데 리턴을 this 포인터의 디레퍼런스로 받았으니까 모두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표현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아주 작은 예제지만은 이런 경우에 this 포인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 클래스 내부에서 쓴다. 다 정리해 봅시다. this 포인터는 뭐냐? 현재 이 객체가 만들어진 주소를 의미한다. this 포인터는 현재 t가 만들어진 메모리 영역의 주소에 해당된다. t가 만들어진 메모리 영역의 주소를 의미한다. 그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다.
대표적으로 쓰는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은 캐스케이드 연산을 할 때 쓰인다. 캐스케이드 연산에서 어떻게 적용됐느냐? 전달된 값을 해당되는 멤버 데이터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변경된 상태까지 포함된 this, 여기서 this라는 것은 t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면서 만들어 놓은 메모리의 주소를 의미합니다. 메모리의 주소. 결국 this의 디레퍼런스 하면 t가 되는 거죠. this의 디레퍼런스 하면 t가 됩니다. 그 t를 레퍼런스로 받게 됩니다. t에 대한 별명, 이름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앞부분에 해당된 결과는 t가 된다. 그리고 그 t 다음에 나온 set minutes은 t.set minutes이 된다. 그 set minutes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는 t가 된다. 그리고 set second가 수행될 때는 t.set second 이게 수행이 된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수행되게끔 할 때 this 포인터를 사용하게 된다. 기억을 해야 될 것은 this라는 건 뭐냐? 현재 네가 만들어진, 현재 만들어 놓은 객체의 자신의 주소입니다. 객체 자신의 주소, 객체 자신의 주소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 자, 지금까지 이전에 배웠던 건 정적 메모리 할당이었어요. 즉, 배열을 정의를 한다면 인티저 어레이 10개 확정된 공간입니다. 확정된 공간, 정적 메모리. 자, 동적 메모리는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서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자, 배열은 고정된 메모리 공간. 그러나 동적 메모리 할당은 사용자에 의해서 메모리 공간을 지정을 할 수 있다. 자, 어떻게 지정을 하는 볼까요? new라는 식별자를 씁니다. new라는 식별자. 그리고 new라는 것이 수행되면 객체에 대한 컨스트럭터가 함께 수행된다. 즉, 초기화까지 된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포인터로 받는다. 포인터로 받는다. 그 동적 메모리 공간은 램 메모리상이 만들어진다. 뭐 어레이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램 메모리를 보통 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힙 공간에 만들어 놓는다. 힙 공간 이퀄 램 공간. 자, 메모리를 만들었으면 사용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지워야 됩니다. 언제? 더 이상 안 쓸 경우. 딜리트가 되면은 자동으로 디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new 할 때는 자동으로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고 딜리트 하면 자동으로 디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정의를 하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선 R 밸류 쪽을 컴파일러가 봅니다. 더블 타입이구나. 그럼 더블 타입을 만듭니다. 더블에 대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요. 더블에 대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초기화 값 3.14159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요. 이제는 오른쪽이 끝났기 때문에 포인터를 만듭니다. 이름은 ptr. 그걸 어디를 가리키냐? 오른쪽에 만들어진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객체다. 객체도 똑같습니다. new를 합니다. 타임 클래스에 맞게 메모리 공간을 가져옵니다. 타임 클래스를 수용할 수 있는, 타임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을 모두 기록할 수 있는 프라이빗 영역과 퍼블릭 영역에 있는 모든 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컴파일러가 만듭니다. 그리고 12, 45, 0을 가지고 컨스트럭터를 수행합니다.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돼. 그럼 hour는 12, minute는 45, second는 0. 이런 초기화된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2단계 왼쪽을 봅니다. 타임 PTR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전에 만든 객체 영역에 대한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객체 영역에 대한 주소.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은 2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 오른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메모리 공간을 만든다. 2단계, 왼쪽의 포인터를 오른쪽에 있는 주소 영역과 일치시킨다.
일치시킨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컨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수행된다. 자, 만약에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 즉 오른쪽에 해당되는 요 부분과 또는 오른쪽에 해당되는 요 부분을 공간을 시스템 관리자로부터 메모리를 빌려왔어야 되는데 시스템 관리자가 메모리를 안 빌려줬다. 그러면 이 과정 이후에 PTR과 그리고 타임 PTR은 어떤 상태가 될까? 즉 메모리 할당을 실패를 했을 경우, 메모리를 못 가져왔을 경우, 동적 메모리 할당이 실패를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자, 실패하면은 얘는 0을 가리킵니다. 얘도 물론 0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0 또는 너를 가리킵니다. 0 또는 너를 가리킵니다. 메모리를 못 가져왔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는 포인터가 0을 갖고 있다. 0을 갖는다. 자, 동적 메모리 할당 만들었습니다. 만드는 과정에서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고 초기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동적 메모리를 이렇게 할당을 했는데 딜리트를 안 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그것은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에 어느 한 부분을 계속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다는 말은 이 공간은 절대 다른 놈이 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해제를 시켜놔야 이 공간을 쓰는데 해제를 못 시켰기 때문에 이 상태는 항상 점유당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 이게 누적이 된다면 이 램 메모리, 힙이라는 메모리 공간을 전부 다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메모리가 메모리 할당에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프로그램이 정지되거나 아니면 종료되거나 더 극단적인 것은 윈도우즈 XP가 블루 스크린과 함께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런 결과를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결과를 메모리 릭이라고 합니다. 릭. 이 부분들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메모리 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누수가 발생되는 거죠. 자, 뉴 오퍼레이터를 한 번 더 볼까요? 배열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배열. 자, 오른쪽을 먼저 본다고 했어요. 그럼 인티저 공간만큼의 10개를 확보를 한다. 10개를 공간을 확보한다. 그리고 값은 없으니까 쓰레기 값으로 들어가 있겠네요. 그리고 2단계 왼쪽을 본다. 그레이드 어레이라는 포인터가 있다. 이놈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 공간에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놈의 주소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10개 공간을 인티저 타입으로 똑같이 만든다. 그 다음에 딜리트, 해제를 할 때 반드시 배열은 꺽쇠를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꺽쇠. 그래서 그레이드 포인터가 가리키는 놈들은 배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해당되는 배열에 연속된 부분들은 모두 해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꺽쇠를 안 하고 이걸 생략하고 그레이드 어레이라고 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그때는 제일 첫 번째만 지워집니다. 제일 첫 번째 지우고 나머지 9개는 메모리 릭이 되는 거죠. 메모리 누설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배열을 지울 때는 반드시 꺽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지워질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엘리먼트만 메모리에서 해제되고 나머지는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메모리 누설이 발생되는 거죠. 누수가 발생됩니다. 다음은 스태틱 멤버입니다. 스태틱 멤버. 자, 스태틱. 이전에 우리가 잠깐 한번 배웠었습니다. 스태틱. 클래스 내에 정의되어 있는 멤버 데이터에 스태틱이라고 키워드가 붙이면은 그놈은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메모리로 올려진다. 그리고 이것은 학생의 리아카처럼 공용으로 관리된다. 어떤 객체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만 카피를 합니다. 객체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더라도 스태틱으로 정의된 멤버 데이터는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각각 객체마다 하나씩 있는 게 아니라 공통으로 쓰는 하나의 공간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만 갖고 있어요. 자, 봅시다.
스태틱 멤버. 자, 스태틱 멤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이걸 한번 볼까요? 스태틱 정의된 멤버 데이터는 별도로 초기화를 안 하더라도 0으로 초기화된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const static member data. 자, 이것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나요? 볼까요? 자, 요거와 같습니다. static member. const static member data. 자, 그러면 const면서 static인 멤버 데이터인 마샬 카운트 언제 초기화를 해주느냐? 함수 정의, 클래스 정의 내부에서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 두 번째, const를 뺀 그냥 일반 스태틱 멤버 데이터인 경우, 그때는 어디서 정의를 하느냐? 여기서 정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const가 빠진 그냥 일반 스태틱 멤버 데이터 카운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정의를 하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const static만 클래스 내부에서 초기화를 해줘요. 그럼 요거는 어디서 초기화를 해주냐? 클래스 밖.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count, 마샨이라는 클래스에 있는 멤버인데 스태틱이다. 그리고 그 값은 여기서 50으로 초기화를 한다.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밖에서 클래스 영역 밖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어느 것? non-constant static member data는 constant static member data는 클래스 안에서 초기화를 하고, 만약에 여기서 초기화를 했다. 그럼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세 번째, 멤버 데이터가 클래스 타입이다. 즉 마샨이 컴포지션 클래스고 그 멤버가 여기 보는 것 같이 객체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객체가 스태틱 객체다. 라고 했을 경우, 자, 이것은 초기화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OJ라는 객체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자, const static은 안에서 정의를 하고, 일반 non-constant static member data는 밖에서 정의를 하고, 스태틱 객체는 스페이스라는 클래스가 갖고 있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명심을 하시도록 하세요. 자, 이런 내용들이 안에 있습니다. 자, 스태틱 멤버 데이터. 공용품입니다. 요거 공용품. 물론 객체도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객체가 만들어지던, 객체가 있던, 자, 여기서 보니까 같이 객체가 있네요. 객체가 있을 때도 쓸 수가 있고, 객체가 아직 안 만들어진 2단계에서도 클래스 이름으로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호출할 수 있다. 접근할 수 있다. 어떻게? 객체가 없을 경우에는 소린사 마크를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느 객체에서도 물론 접근할 수 있고, 객체가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접근할 수 있다. 객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객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객체로부터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호출했죠. 객체가 없더라도 멤버 데이터를 호출했습니다.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공용품이다. 자, 그 다음에 스태틱 멤버 함수입니다. 얘도 스태틱 멤버 데이터 마냥 별도 메모리 공간에서 관리를 합니다. 해요. 얘도 물론 멤버 데이터, 스태틱 멤버 데이터 마냥 어느 특정 객체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존재를 해요. 별도로 존재. 그런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 스태틱 멤버 함수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만 접근합니다. 스태틱 멤버 함수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만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 두 번째, 스태틱 멤버 함수는 반드시 .h 파일, 즉 헤더 파일에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헤더 파일에 선언을 해줘야 돼요. cpp 파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cpp 파일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태틱 멤버 데이터와 스태틱 멤버 함수는 개별 객체에 부속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 객체에 부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존재를 한다. 자,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우선 간단한 예제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마시안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개의 멤버 데이터가 있는데 하나는 const static 멤버 데이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static count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마시안 카운트는 const static이기 때문에 클래스 안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줬죠. 그리고 non-constant static 멤버 데이터 count, 이것은 클래스 바뀐 16번째 줄에서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메인 함수로 들어가 보면은 우선 첫 번째, 객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멤버 데이터를 21번째 줄 마냥 이렇게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읽어오게 되면은 30이 출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는 카운트입니다. 카운트도 마찬가지로 5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결과가 출력이 될 겁니다. 자, 24번째 줄은 my 마시안 1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객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시안 카운트, 이게 호출이 돼서 3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my 마시안 1에서 count라는 변수에 조금 전에 50이었는데 100을 더도해서 150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 마시안 2에서 count를 출력해 보면 결과가 15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count와 마시안 count는 객체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호출할 수가 있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각각의 객체에서도 호출할 수 있고, 특히 non-constant 멤버 데이터인 count는 값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경된 값이 각각의 객체에서도 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보게 되면은 두 개의 스태틱 멤버 데이터는 공용으로 관리된다. 즉, 없어도 클래스 이름으로부터 호출할 수 있고, 마이마시안 1에서도 호출할 수 있고, 마이마시안 2에서도 공용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출력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 마냥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스태틱 멤버 데이터는 공용으로 관리된다. 공용으로 관리된다. 자, 그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employee라는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static member function. 자, static member function은 앞에 함수 정의되는 앞부분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여져 있네요. 그리고 getCount라는 이름으로 static member function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private 영역에는 static integer count라는 멤버 데이터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non-constant in static이기 때문에 여기서 초기화되면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요 놈은 반드시 클래스 바뀐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자, getCount는 뭘 하는 거냐? 자, count라는 것을 리턴을 해준다. 자, static member data. 자, 이거 static member 함수이기 때문에 요 놈은 뭘 하는 거냐? 반드시 static member data만 핸들링 할 수 있습니다. 읽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읽어서 리턴을 해줬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 마냥 static member 펑션은 반드시 static member 데이터만을 액세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는 액세스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이터는 건 first name, last name 포인터 마냥 이것을 이 함수 내에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쭉 나와 있는데, 자, 하나씩 따라 볼까요?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함수. 자, 우선 헤더 파일이 인클루드가 돼 있어요. 헤더 파일. 그러면 컴파일러는 헤더 파일로 갑니다. 헤더 파일로 가서 쭉 살펴보면, 인플로이 클래스는 이런 형태로 유지됐구나 하고서 컴파일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스태틱 멤버 함수를 만나가게 되면은 요 멤버 함수를 이 자리에서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별도의 메모리 공간, 즉 이쪽에 있는 메모리 공간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또 프라이빗 형태로 되어 있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인 카운트도 별도의 메모리 공간으로 관리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서 관리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로 들어갔습니다. 자, employee get count라고 합니다. employee get count. 이놈은 스태틱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클래스가 정의된 이 헤더 파일을 진행하고 나면은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했고, 거기서 count라는 데이터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해 보면은 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객체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 오른쪽을 본다고 했어요. 자, employee 클래스와 동일한 형태로 메모리 공간을 만든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메모리 공간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주소 영역이 있네요. 주소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있습니다. 자, 수잔, 베이커라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가지고 컨스트럭터를 구동시킨다. 컨스트럭터 여기 있죠? 여기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 수잔 들어가고 아래는 베이커라는 문자열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함수들도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영역에 기록을 해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인플로이 클래스 내에 있었던 15번째 줄에 있는 멤버 함수, 스태틱 멤버 함수와 21번째에 있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 요놈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는 말은 클래스가 정의될 때 이미 별도의 메모리 공간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 객체가 만들어질 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1단계 끝났고 2단계 E1PTR이라는 이름으로 포인팅을 한다. 어디를?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메모리 영역의 주소, 즉 여기에 해당되겠죠. 요 부분을 가리키게 됩니다.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해놨어요. 두 번째, 마찬가지로 로버트 존스라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인플로이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수행합니다.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서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는 로버트 존스라는 문자열을 만들고 그 첫 번째, 즉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포인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나머지 멤버 함수들을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E1PTR과 마찬가지로 스태틱 멤버 함수와 스태틱 멤버 데이터는 여기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E1PTR로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이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되면서, 컨스트럭터 여기 있죠? 수행이 되면서 해당되는 문자열, 수잔, 베이커를 가져와서 수잔, 베이커의 문자 길이를 봅니다. 그리고 문자 길이에 하나를 더 더한다. 즉, 널 캐릭터가 들어갈 만큼, 그 크기만큼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수잔 하고 그때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겠습니다. 널 캐릭터가 들어가겠죠. 들어갈 자리. 그 위치를 my first name으로 포인팅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즉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S에 해당되는 주소를 first name, 즉 private member 데이터인 first name이라는 포인터로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 베이커라는 메모리 공간이 들어갈 만큼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베이커. 그 다음에 그 크기를 재갖고 하나를 더 더한다. 그러면 총 몇 글자냐? 베이커는 5글자니까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last name.
last name 포인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엘리먼트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카피를 하는 겁니다. last는 뭐였냐? 수잔. 수잔에 있는 것을 first name 여기에 카피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베이커 그리고 끝에는 널 캐릭터가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예전에 문자열을 얘기를 할 때, 구장에서의 문자열을 얘기했을 때 반드시 스트링 카피에서 첫 번째 파라미터는, 첫 번째 아규먼트는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포인터를, 자, 27번째 줄 마냥 동적 할당을 통해 갖고 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은 컴파일 오류가 생깁니다. 반드시 27번째 줄 마냥 내가 받아야 될 글자, 수잔, 베이커. 그 크기만큼 수잔, 베이커, 문자열의 길이를 재서 그보다 하나 더 큰 만큼의 공간을 확보해 놓는다. 그리고 그 그릇, 공간이 확보된 그릇에 수잔을 카피해서 집어넣고, 그리고 베이커도 카피해서 집어넣는다. 명심하도록 하세요. 자, 동적 메모리 할당입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하나를 더 증가합니다. 카운터. 자, 카운터에 하나를 증가하면은 처음에 0이었다가 1이 되겠죠. 자, 어느 위치에 가냐? 0이었다가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employee, 로버트 존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로버트 존슨을 메모리 공간을 만들고 그것을 두 개의 파라미터로 전달합니다. 컨스트럭터로 가볼까요? 여기 있네요. 자, 로버트 존스에 해당되는 메모리 공간에 있는 주소를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스트링 카피를 해야 되는데 요놈의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아규먼트 여기에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담을 수 있는 그릇. 자, 로버트는 6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넣으면 7글자. 7글자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확보를 해 놓는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리고 그 위치를 first name이 가리킨다. 첫 번째 엘리먼트, 즉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부분의 주소를 first name이 가리킨다. 자, 그 다음에 first 로버트를 카피를 해와갖고 어디에 집어넣냐? first name이 가리키는 곳,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문자열에 집어넣는다. 그럼 로버트가 카피돼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존스라는 것도 5글자입니다. 5글자. 그러면 6글자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그 위치를 last name으로 포인팅을 합니다. 어디?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요 주소값을 last name이 가리킵니다. 그리고 last, 존스를 카피를 해온다. 어디로? last name으로. 자,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에 로부터 시작되는 문자열에 그러면 존스가 들어가고 나중에는 널 캐릭터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더 더해요. 카운트를 하나 더 더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여기에 조금 전에 1이었던 게 2가 돼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객체입니다. 첫 번째 객체. E1 PTR. 여기서 get 카운터를 합니다. get 카운터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2가 있습니다. 2가 출력이 될 거예요. 2가 출력이 됩니다. 자, employee 1, E1 PTR 포인터가 가리키는 get first name, get first name. 이것을 구동시키면은 여기에 써있던 수잔이라는 이름이 출력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는 last name은 존슨. 자,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는 E1 PTR, E2 PTR을 다 썼습니다. 해제를 해야 돼요. 해제. 자, 어떻게 하냐? 딜리트 하면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E1 PTR.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E1 PTR이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E1 PTR이 해제되는 게 아니에요. E1 PTR이 가리키는 이 대상이 소멸되는 겁니다. 이 대상이 소멸된. E1 PTR은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 40번째 줄 종료될 때까지. 왜? E1 PTR은 로컬 변수 형태로 이 안에서 메인 함수 내에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자, 딜리트 하면서 디스트럭터가 자동으로 수행됩니다. 딜리트 하면서 마치 new 했을 때 컨스트럭터가 같이 수행되는 것처럼 딜리트 하면은 E1 PTR에 대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디스트럭터 어디 있나요? 디스트럭터 여기 있네요. 이 안에서 뭘 했나 볼까요?
first name과 last name의 메모리의 영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배열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브레킷을 뒀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카운터를 하나를 줄입니다. 카운터를 하나 줄여요. 카운터를 하나 줄이고 first name이 가리키는 곳, first name이 가리켰던 요 위치, 요 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해제돼. 브레킷을 안 두면 요 부분만 해제됩니다. 그러나 브레킷을 뒀기 때문에 전체 첫 번째부터 시작하는 1년의 메모리 공간이 함께 사라집니다. 두 번째, last name도 마찬가지로 딜리트를 했어요. 그럼 얘가 이 포인터 last name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last name이 가리키는 곳의 배열, 이 부분이 전체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카운터를 하나 줄였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2였던 게 다시 1로 될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스가 닫혔어요. 브레이스가 닫혔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하고 난 다음에는 E1PTR은 해제됐으니까 얘가 가리키는 대상의 메모리 공간이 해제됐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아무도 안 가리킨다. 그래서 0으로 할당을 했습니다. 널을 가리킨다. 널. 두 번째, E1PTR이, E2PTR이 있습니다. 자, 딜리트 하면서 E2PTR, 이 부분에 대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디스트럭터에서는 first name, 아까 로버트, first name의 로버트, 메모리 공간이 있었죠. first name이 가리켰던 로버트, 요 놈들이 해제가 되고, 두 번째 last name, 존스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다시 0이 될 거예요. 0. 그리고 E2PTR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누구도 안 가리키기 때문에 0으로 표시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get 카운터를 호출해 볼까요?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0이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스가 닫혔습니다. 닫혔어요. 브레이스가 닫히면서 소멸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로컬 변수 형태로 지정된 E1PTR, E2PTR. 요 포인터가 이제서 사라집니다. 이제서 사라져요. 자, 주의할 점. 딜리트 한다고 해서 포인터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포인터가 가리키는 대상이 해제되는 거다. 그리고 포인터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아무도 안 가리키기 때문에 0으로 값을 준다. 즉 E1PTR이 0을 가리킨다. 0. 가리키는 대상이 없다. 그리고 요 포인터는 로컬 변수로 18번째 줄과 19번째 줄에 정의가 됐기 때문에 그제서 사라집니다. E1PTR에 해당되는 4바이트가 40번째 줄 지나가면서 사라지고 E2PTR 4바이트가 이제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40번째 줄에서. 자, 이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스태틱 멤버 데이터와 멤버 함수는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즉 여기에 있는 것 마냥 클래스가 정의되는 순간에 메모리로 올려진다. 그리고 공용으로 관리된다. 객체가 만들어진 요 용액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접근할 수가 있다.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게 되면은 이 순간에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컨스트럭터가 수행된다. 컨스트럭터 내에서도 각각의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를 받은 파라미터 first와 last는 first name으로 카피된다. 카피되기 전에 카피하는 대상의 문자열의 길이를 재서 하나를 더 더해서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한다. 동적 메모리 할당. 그리고 그 그릇이 만들어진 후에 카피를 한다. 마찬가지. 그리고 스태틱 멤버 데이터에 하나를 더 올린다. 하나를 올린다. 공용으로 관리되던 여기에 하나를 더 올린다. 그리고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됐다. 디스트럭터. 즉 딜리트에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됐다. E1PTR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E1PTR이 가리키는 대상이 소멸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 디스트럭터가 작동이 된다. 디스트럭터는 여기 있다. 디스트럭터 내에서도 뭘 하느냐? first name과 last name, 조금 전에 동적 메모리 할당했던
요 동적 메모리 할당했던 것을 딜리트 해준다. 이때는 배열로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련의 메모리 공간, 즉 배열로 만들었기 때문에 블랙깃을 둬야 된다. 블랙깃을 안 두면 첫 번째 엘리먼트, 즉 0번째 첨자에 해당되는 엘리먼트가 소멸되고 나머지는 메모리 리익이 발생된다. 따라서 블랙깃을 두면은 함께 소멸된다. 그리고 스태틱 멤버 데이터인 카운터를 하나를 줄인다. 그리고 포인터는 더 이상 안 가리키면은 어느 누구도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다면은 널로 할당을 해놓는다. 0. 가리키지 않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포인터는 가리키는 대상이 딜리트 되는 거다. 포인터가 사라지는 시점은 로컬 변수 형태로 18번째 줄과 19번째 줄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메인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서 4바이트의 크기를 갖고 있는 포인터는 사라지게 된다 하는 부분들. 자,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스태틱. 좀 전에 본 것 마냥 스태틱은 non-static 멤버들을 접근할 수 없다. 자, 스태틱 멤버 함수가 만들어진 이유, 얘는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놈이다.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핸들링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스태틱 멤버 함수다. 물론 스태틱 멤버 데이터 마냥 별도로 관리된다. 요놈은 디스 포인터가 없다. 왜? 얘는 객체가 만들어지는 단위로 만들어지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 객체 안에, 오브젝트 안에 멤버 함수와 멤버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 즉, 이 디스 포인터는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요 위치, 제일 끝에. 각 객체의 끝에서 만들어지는 포인터입니다. 따라서 얘는 디스 포인터를 쓸 수가 없어요. 스태틱 멤버 함수는 디스 포인터를 쓸 수가 없습니다. 공용품이기 때문에, 어떤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놈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갖고 있는 놈이 디스 포인터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태틱 멤버 함수. 자, 여러 가지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자, 앞에 예제에서도 객체에도 쓸 수 있고, 또 클래스 이름으로도 멤버 함수, 멤버 데이터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은 스태틱 멤버 함수, 이것은 스태틱 멤버 함수는 가능하면은 객체에서는 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 써요. 자, 여기서 나온 것 마냥 이런 형식으로는 쓸 수는 있지만 잘은 안 쓴다. 자, 이렇게. 각 객체에서 스태틱 멤버 함수를 부르는 일은 보통 일반적인 코드에서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가능해요. 여기서도 문제 없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이렇게 클래스 단위로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스태틱 member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여기서 설명되어 있네요. 가능하면은 클래스 이름 단위로 스태틱 멤버 함수를 호출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this 포인터는 스태틱 멤버 함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스태틱 멤버 함수에 const라고 붙일 일은 없겠죠. 자, 스태틱 멤버 함수는 뭐라는 거냐? 스태틱 멤버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 만든 놈입니다. 따라서 스태틱 멤버 함수는 const 식별자를 붙일 수가 없다. 즉, const 멤버 함수는 스태틱 함수에서는 쓸 수가 없다. 자, 이 부분들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나왔네요. 포인터가 누구도 안 가리켰을 때, 즉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 new 한 다음에 나중에 다 쓰고 나서 딜리트 하고 난다. 딜리트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포인터는 0으로 가리키게끔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된 결과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9장에서도 언급이 됐고 여기서 또 언급이 됐네요.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러면 null 포인터, null로 가리켜라. 자, 다음은 여러가지 잡다한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 나누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중요한 지적재산, 즉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소스 코드를 만들었는데 이것들을 누군가가 쉽게 가져다가 표절할 수 있다. 표절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것들이 최근에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어떤 방식으로 했냐? 데이터를 은닉하는 방법과 그리고 추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상하는 방법. 자, Abstract Data Type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bstract Data Type. 자, 이것은 나중에 I2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여기서는 간단히 개념적인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적 재산을 숨겨놓아라. 숨겨놓는 방법들이 여기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인티저 이런 것들이 Abstract Data Type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과 운영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숨겨놔야 된다. 자, 배열도 마찬가지다. 배열 그 자체로는 이미 어떤 배열, 자,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배열에서 10개의 메모리를 썼다. 10개의 배열을 썼다. 이것도 중요한 지적재산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열을 쓰는 것보다는 벡터 템플릿 클래스를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열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열. 나중에 12장, 13장에서 배우게 될 것 같은데 스트링을 처리하는 문자열을 처리하는 것, 이것은 가능하면은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해라. 소문자로 시작되는 스트링 클래스를 사용하면은 좀 더 수행 속도를 높일 수가 있고 데이터 은닉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조금 전에 얘기했던 벡터 클래스와 스트링 클래스는 I2에서 좀 더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 Abstract Data Type, Integer Double Character 또는 배열, 이런 것 같은 Abstract Data Type을 쓰는 것보다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것, 스트링이나 벡터를 쓰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여기서 언급이 되어 있네요. 자, 그거 관련돼서 좀 더 확장하면 Q라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데이터 스트럭처. 이것도 I2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런 것들 Array, Vector, Q, Tree, Linked List, Container Class, 이런 것들을 또 I2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때 가서 한번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터레이터. 이것도 I2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현재 자기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포인터입니다. 추적해 나가는 포인터. 자, 이것도 재미있는 부분들입니다. I2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10장에서 마지막에서는 뭘 하느냐? 여러분들이 만든 지적 재산이 있는 소스 코드를 숨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프락시 클래스라고 합니다. 대리인 클래스. 자, 여러분들이 만든 코드 헤더 파일과 CPP 파일이 있어요. CPP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헤더 파일은 실행 파일을 만드는데 쓰지를 않습니다. 단지 컴파일러한테 알려줘서 CPP 파일에 인크루드를 했을 경우에 그 해당되는 전체 내용을 인크루드한 그 시점에 카피를 해서 집어넣고 요놈들을 카피하고 난 다음에 요놈들을 오브젝트 코드로 만듭니다. 확장자가 오브제인. 그리고 그걸 갖고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실행 파일을 만들어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소스 코드를 전체로 제3자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컴파일을 쓰면은 가장 나이스하겠죠. 받는 사람도 되게 고마울 겁니다. 그러나 CPP 파일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의 중요한 코드들이 노출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헤더 파일과 오브젝트 코드를 전달해주면 제3자가 그것을 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헤더 파일 자체도 클래스의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Abstract Data Type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3자가. 그렇다면 헤더 파일도 숨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살펴본 게 프락시 클래스입니다. 프락시 클래스요. 자,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까지 모두 숨겨놓는 클래스입니다. 모두를 숨겨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예를 들어봅시다.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코드가 있고 이 안에 뭐 알고리즘이 들어가 있는 소스 코드가 있어요. 그리고 프라이빗 멤버 데이터 밸류도 있네요. 자, 이것이 굉장히 지적 재산이 높다 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만듭니다. 인터페이스 클래스, 즉 프락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프락시 클래스. 자, 선언을 해놓습니다. 선언을 해놔. 자, 이런
데이터 타입이 있을 경우에도 너라는 것은 컴파일러입니다. 컴파일러는 오류를 처리하지 마라 라고 선언을 해놓습니다.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 파일은 현재 인터페이스.헤더 파일이 있는 위치에 놓여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 임플리멘테이션 타입이 나오면은 오류 없이 오류 메시지 출력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라 라고 컴파일러한테 얘기를 해주는 게 6번째 줄입니다. 자, 그리고 인터페이스 클래스가 있어요. 요 놈이 프락지 클래스입니다. 자, 내용을 볼까요? 컨스트럭터가 있고 뭐 멤버 함수가 있네요. 멤버 함수. 그리고 디스트럭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데이터로는 포인터만 있네요. 얘가 가리키는 것은 뭐냐?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 타입으로 된 어떤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놈입니다. 메모리 영역을 가리키는 놈이에요. 자, 또 진행을 해볼까요? 자,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 요게 이니셜라이저로 썼네요. 뭐? 포인터. 여기 있죠? 요 포인터가 누구를 가리키냐? 임플리멘테이션 타입으로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값을 V로 할당을 해라. V 값이 전달되면 여기 안에 V 값이 들어가 있겠죠. V 값. 자, 포인터는 여기로 연결합니다. 여기로 연결해. 그리고 포인터 set value V. 포인터가 가리키는 쪽. 여기에 set value. 그럼 어딘가요? 여기 있네요. set value를 가리킵니다. set value. 여기 와서 함수를 구동시키죠. 그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동적 메모리 할당을 했으니까 디스트럭터에서는 딜리트를 해줘야죠. 여기서 동적 메모리 할당했으니까 딜리트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O를 집어넣게 되면은 O라는 값을 인터페이스 객체 I 컨스트럭터가 수행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 O가 됩니다. O 임플리멘테이션 O 임플리멘테이션 O 어디 있나요? 컨스트럭터가 여기 있네요. O. 그러면 여기 O라는 값을 집어넣고 value로 전달합니다. value. 그러면 여기는 value가 5가 되는 거죠. 5가 되죠. 자, 다음으로 넘어와서 set 10으로 바꿨습니다. 10. 자, 조금 전에 여기는 5라는 것은 값이에요. 값. 컨스트럭터를 수행하면서 전달된 값. 그리고 여기서는 5라는 값을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를 동적 메모리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5라는 값을 가지고. 그럼 컨스트럭터가 5라는 값을 가지고 임플리멘테이션 클래스에 5라는 것이 전달돼서 value 여기에 할당을 하는 거죠. 여기에 값을 할당을 합니다. 값을 할당해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출력하면 get value 하게 되면 5와 10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자, 개발자는 여기에 임플리멘테이션 헤더 파일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CPP 파일을 오브젝트 코드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제3자에게 전달하는 코드는 뭐냐? 첫 번째 인터페이스 헤더 파일과 그리고 인터페이스 CPP 파일로부터 만들어진 오브젝트 코드입니다. 두 개만 전달하면은 제3자는 이렇게 메인 함수 내에서 해당되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에서 임플리멘테이션 헤더 파일 이 부분은 CPP 파일이 오브젝트 코드로 되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즉 제3자가 CPP 파일 내에 뭐가 인크루드 됐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왜? CPP 파일이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헤더 파일을 살펴보니까 헤더 파일 내에는 별다른 게 없습니다. 단지 포인터만 있어. 얘가 뭘 가리키고 얘가 어떤 컨스트럭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라는 이름으로 프락치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임플리멘테이션 헤더 파일은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게 돼요. 프락치 클래스를 중간에 두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은닉을 해놓는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지적 재산을 프락치 클래스를 이용해서 숨겨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방법들이 데이터 은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0장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